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우리가 이 9.13 대책에서 이제 예고했던 대로 이제 9월 21일 날 이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명절 전이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뭐 시장이 아주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빠졌거든요. 자, 어떤 부분이 빠졌냐면 그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하고 지금 이제 그린벨트에 대한 그 협의가 지금 아직 안 됐죠. 예, 안 돼서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내용은 이번 그 확대 방안에 지금 나오지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심에 이제 주택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몇몇 부지가 나왔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 주택수 자체가 많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이 시장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주택에 대한 공급이 상대적으로 그 시장에 지금 많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도 별로 없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지금 이 목이 말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목이 말라 있는 상태인데 이 목이 마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최소한 해가를 할 수 있게끔 이 물량을 좀 충분히 좀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번 그 확대 방안에 보면 이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 방안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추진 방향을 보니까 이거는 이 내용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9.13 대책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이다. 예, 안정적인데 근데 왜 공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정적인데. 예, 안정적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 내용도 나왔던 내용이죠. 지금 보시면은 좀 키워볼게요. 지금 이제 이제 예측한 수요를 보면 지금 소득이라든가 멸실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주택 수요는 수도권은 연 21.1만 호고 서울은 약 한 5.5만 호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제 9.13 대책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은 연 26.3만 호고 서울은 연 7.2만 호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물량은 충분하다라고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물량이 충분하면 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겠습니까? 예. 양은 충분하죠. 양.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해 드렸듯이 지금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뭐 1970년대, 1970년대, 80년대처럼 양적 공급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죠. 예, 주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항상 지금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에 대한 살 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살 수 있는 살 만한 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이 아닌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양이 많다라고 하는데 또 따로 또 왜 또 이렇게 또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는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안정적인 수급 기반 위에서, 예, 안정적인 수급 기반 위에서 앞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서 30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이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신혼 희망타운에 대한 이 조기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9.13 대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상업지역에 대한 뭐 주거지역 비율, 그러니까 주거 비율 상향이라던가 아니면 준주거 지역에 대한 이제 용적률 상향이라던가 아니면 역세권 지역에 대한 뭐 이제 용도 지역 상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역세권 지역의 분양,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제도 개선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역세권 지역에 대한 중상향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 이런 내용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또 짚어 드릴 건데 사실은 이거는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예. 수년 전부터 하고 있었죠. 역세권 시프트라고. 그래서 이 역세권 시프트가 어떤 거냐면 역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이제 이 주거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서울시에서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역세권 시프트를 통해서 공급이 된 거는 상당히 좀 적습니다. 예, 적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일단 나온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지금 1차로 이제 택지에 대한 이 택지를 지금 합법을 하겠는데 어떤 지역이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가락동 근처에 보면은 그 성동구치소 있어요. 성동구치소. 이 성동구치소가 이제 문정 법조타운으로 지금 이전을 지금 했죠. 이전을 하고 여기가 지금 이제 지금 빈 부지로 남아 있는데 이 성동구치소하고 뭐 이제 개포동 쪽에 이제 재건마을 쪽에서 요게 재건마을 등 그래서 한 11곳을 추가적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약간 서울 도심에 1만 호 정도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역에 뭐 광명이라던가 의왕, 그 다음에 성남, 시흥, 의정부 이런 5곳을 통해서 17,000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나왔고, 인천 같은 지역은 뭐 역세권 지역에 거만 역세권 지역에서 한 7,800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 택지를 확보하겠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서울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이런 거죠. 성동구치소 자리에 지금 공급을 한다 그래도 뭐 1300세대밖에 안 나오고요. 예, 개포동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340세대. 그리고 지금 이제 비공개 지금 9개 부지 남아있죠. 예, 아직 지금 확정도 되지 않은 건데, 여기서 한 8600세가 나오는데, 지금 그럼 확정이 된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동구치소 자리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좀 심할 걸로 보입니다. 예, 기존에 이제 혐오 시설이었죠. 이 성동구치소가 이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주택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 이 주민들이 상당히 좀 반발이 좀 심하겠죠. 근데 반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뭐 공급을 강행을 하게 돼서 물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물량이 지금 서울에 지금 결정난 게 지금 1600세대밖에 안 되는 거죠. 예, 16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좀 공급 확대에 대한 여파가 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게 대규모 택지를 이제 조성을 한다는 게 새롭게 나왔네요. 이제 신도시급이죠. 예, 신도시를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서울과 인접한 1기 신도시, 그러니까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100만 평 규모 이상의 택지를 4, 5개 정도 이제 조성을 해서 주택을 20만 호 정도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조성되는 이런 대규모 택지 같은 경우에는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 판교라든가 이런 지역처럼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신도시급을 한번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용은 나왔는데 연내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연내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이제 이 강의에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지만 지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수요자,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수요자들의 어떻게 보면 심리를 지금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거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거죠. 어디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죠? 예. 상당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약 한 6만 5천 호 정도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이제 도심 쪽에는 이제 어떤 부지들이냐, 이제 철도 부지라든가 이런 데들 있죠.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차고지들이나 아니면 철도 부지나 역세권 지역을 고밀도로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에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이제 그린벨트,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이 대책이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해 나가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 해제 물량을 그냥 직권으로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직권으로. 예, 직권으로 해제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신혼 희망타운 10만 호 조기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도심 내 이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 규제 등 정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9.13 대책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상업 지역에 대한 주거 비율 상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상업지역에 이제 복합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주상복합이죠. 예, 주상복합인데,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비주거시설과 주거시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주거시설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을 20에서 30% 이상,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 400% 이하로 지금 규정을 했는데, 이 규정을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외 용도 비율, 그러니까 비주거시설 비율을 20%로 하향을 하고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지금 상향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상향을.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 서울 도심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한, 이 상업지역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가치 활용도가,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 가치는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요 계획은 이제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개정 후에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 이하로 규정했는데, 얘를 지금 이제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인 500% 범위 내까지 조례로 좀 조례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겠다. 그래서 500%까지 부여하고, 그럼 늘어나는 용적률이 지금 만약에 400%에서 500%면 100%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 50%는 50% 정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또 활용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씀드린 역세권 지역이죠. 역세권 지역. 이게 예전에는 이제 역세권 시프트라고도 이제 불렸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이라고 불렸는데, 역방지역 이제 500에서 250m 이내 사이에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주면서, 그럼 용도지역이 상향이 된다라는 의미는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이거든요. 여기 좀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뭐 서울시 자체 사업. 예, 그런데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이번 대책 같은 게 9일, 이건 9월 21일이죠. 이번 9월 21일 날 나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내놓으려고 사실은 별다른 알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추석 전에 내놓으려고 너무 좀 급하게 한 것 같거든요. 차라리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뭐 서울시와도 좀 협의를 끝내놓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좀 물량들을 많이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시그널을 만약에 시장에 줬었으면 어느 정도 주택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높았어요. 근데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사실은 이 주택에 대한 양을 충분히 공급을 한다 라는 시그널은 시장에 못 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못 준다라는 의미는 주택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크게 안정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죠. 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명절 전에 지금 9월 21일 날 이렇게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와서 저도 좀 급하게 좀 이제 지금 상담하다 말고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지금 찍었는데, 자,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명절 편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오늘 제가 강의드렸던 내용, 예,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